매개자의 점유라고 했죠. 점유 매개자가 누구죠? 임차인이죠. 무슨 점유다? 타주죠. 점유라는 말이 뭐죠? 사실상 지배죠. 이 사실상 지배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와. 점유권. 64번 몇 번이겠죠? 건물 소유자 이퀄 대지 점유자예요. 65번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등기할 때 대지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죠. 65번 보존 등기는 맨 끝에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면 이걸 항상 지금 섞여서 지금요 보존 등기는요 최초 등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전받은 게 아니에요. 이전받았단 말은 내 앞에 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있다 없다 보존은 없죠. 그래서 이전받는다 그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접점이죠. 점유 매개관계가 소멸하면은 그럼 점유 매개관계 뭐죠? 임대차요. 임대차가 소멸하면 간접점이자 임대인은 직접점이자 임차인에게 점유물,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박스는요 간접점유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점유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누가 소유한다?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이렇게. 그러면요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죠. 건물의 종전소유자, 종전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보면 가운데요 보면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죠. 아닌 자 누구다?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난감을 갖고 논다. 갖고 논다 그러면 얘가 지금 잡고 있네 지금. 얘를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지갑을 잃어버렸네. 그럼 뭐다? 점유 상실이다 이렇게. 자전거를 훔쳤네. 그러듯이 말듯이 자기 지금 잡고 있죠. 자주 점유자다. 자주 점유자. 절도범이죠. 자주 점유자 이렇게. 종업원은요. 종업원은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 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력 구제권. 8번도 잘 나오죠. 점유자가 점유물. 점유물은 뭐다? 동산에 한하고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죠. 점유물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 다음에 9번은 재밌는 말이죠. 점유하고 있는 동산 정확하게 나와 있죠. 부동산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8번하고 9번은. 전후 양시에 점유가 하는 것이 인정이 되죠. 점유 계속 추정. 이것도 추정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이에요.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이제 물권이 있죠. 물권은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본권이 있고 본권에는 또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죠. 그래서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가 구별되죠. 알겠죠? 이건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수십 번 얘기한 거죠. 남자하고 여자다. 알겠죠? 그래서 남자는 뭐냐? 여자가 아닌 거. 여자는 뭐냐? 남자가 아닌 거. 점유권은 뭐냐? 본권이 아닌 거. 본권은 점유권이 아닌 거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또 하나.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점유권과 본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점유권에 관해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자주점 타주점이죠. 68번 소유의 의사를 점명서 추정하죠. 추정 본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나 봐봐요. 누가 누구한테 안 됐네요. 지금요 줄고 점유자가 주고 점유자가 거기로 줄고 점유자가 했어요.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런 봐봐요. 점유자가 소유자 점자죠. 폐소인다. 폐소 타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여자지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이렇게. 자 70번은요 여러분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할 때 타주점유 기본적으로 네 가지. 타주점유 뭐가 있다? 악의의 무단점유 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또 그러니까 뭐다? 공유자 전부를 점유한 경우 네 가지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뭐죠? 가운데 봐봐. 가운데 법률 요건이 뭐죠? 계약이죠. 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무단점유죠. 이걸 악의의 무단점유. 알았죠?
자주점유 추억은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무단 점유, 명의 수탁자, 공유자, 분묘, 기지 네 가지가 대표적인 타주라고 그랬죠. 자, 자주 봐봐. 1번 박스 안에 점유자가죠. 점유자가 폐수하면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타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이렇게 됐죠. 그것은 그때 매매가 무효가 된 사정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요? 점유를 개시한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나중에 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주점유가 타주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죠. 봐봐.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는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해. 그것을 점유 시초라고 그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주냐 타주냐를 따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나왔죠? 지금 여기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점유 개시 시에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3번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렇게 됐나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타네. 소타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과실수취권이죠. 선의점자가 과실을 수취하죠. 선의는 과실을 취득해. 과실 취득 줄 것이고 통상의 필요비 청구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 그러면 선의는 뭐죠?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죠.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 맨 끝에 정당한 근거 줄고요.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 73번은 똑같아.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법원인 경고시하고 법무사고 시험이 출제운이 거의 똑같아요. 알겠죠? 74번은요. 선의 점유로 추정하지만 권한 없는 점유 의미를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점유가 악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 쭉 점유하다가 여기서부터 타주라는 걸 밝혀졌죠? 그러면 오늘부터 타주가 되고 지금까지는 무슨 점유고? 자주 점유고 이렇게. 5번 매매계약이 취소되죠? 취소되면 어디가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면 매수인은요 물건 반환해야 되는데요 3개월간 월세를 받다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 나는 취소 사유가 있는 건 몰랐다. 그래 나는 선이다. 그럼 나는 이 월세 과실을 수취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라? 매도인이 또 돈 받은 거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매도인이 뭐라 했냐? 그래? 그럼 나도 그럼 너한테 받은 돈에 이자 못 줘 이렇게. 서로가 뭐니까 선이 점유자니까. 그럼 매수인은 과실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운용이익 이자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좀 그렇죠. 자, 76번 봐봐요. 우리가 이런 봐봐. 이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의는 이런 뭐라 선의점유는 과실을 수취하죠. 봐봐. 선의 점유자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요 뭐란다? 과실을 수취하거든요. 과실.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의 점유자가 만약에 고의 과실할 때 과실 있으면 이건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해.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여기서 무슨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선의는 과실을 수취하죠. 그 수취한 거 내가 먹죠. 그 내가 먹는데 만약에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해.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지금 뭐냐? 지금요 거기 76번이에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도 있다. 77 악의죠.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뭐까지 손해. 이걸 뭐다? 손해 전부 이렇게. 악의 점유자가는요 과실 수취 못하죠. 그런데 거의 제목만 줄고요 과실로 줄고 잘못으로 이 말이죠. 잘못으로 수취를 못하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대가를 보상. 알겠죠? 대가 보상. 그러면 여기서 문제. 악의는 누구 악의죠? 여기 박스 안에 봐봐. 3번 폭력, 은비, 소, 제기시. 폭력, 은비.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묶고 박스에 2번하고 3번. 소가 제기될 때부터 악의, 폭력, 은비도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니까 결국 무슨 점이다? 악의점이다 이 말이죠. 왜? 악의점유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제 위로 가. 77, 78, 79 보면 다 악의죠. 악의는요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돼. 잘못으로 수취를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아시겠죠? 80번은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폐수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재기가 된 때부터 아기, 소재기가 된 때부터 과실을 수치를 못한다 이 말이죠. 박스 안에 1번 과실 없이죠. 이때 과실 없이는 뭐다? 잘못 없이예요. 잘못 없이 수치를 못했죠. 그러면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럼요 78번하고 박스 안에 1번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꼭 여기서 잘못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꼭 바꾸거든. 이걸 가지고 꼭 바꾸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본권을 간서 여기서 했죠? 4번 과실을 수치한 자가 선의 점유자로 보호되려면 뭘 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이유를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 자, 멸실의 선이죠? 자, 멸실의 선은 뭐다? 선, 자, 현, 존이다. 딱 그 말하면 돼. 책임 있는 동그라미 선, 타죠. 선, 타. 그러면 손의 전부. 멸실의 선에서 선자죠. 선자. 박스 안에 선자. 그러면 현존이. 딱 선제. 그러니까 악인은 언제나 손의 전부가 돼. 자, 비용사한 척권 이건 좀 봐야 돼. 자, 비용사한 척권은요 우리가 뭐냐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익비가 있다 이 말이죠.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요. 특별 필요비가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치하죠.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할 수가 없고요. 여기 과실을 뭐 하지 못한다? 수치하지 못하죠. 수치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못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특별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치하든 말든 특별 필요가 유익비는 선악 불문하고 다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요 과실을 수치한단 말은 선이란 말이고요. 수치를 못한단 말은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도 과실 수치한 뭐죠? 비용을 청구하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와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익비죠. 유익비는 일단 목적물을 계량하고요. 가치가 현존하고요.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애복자의 선택이죠. 애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뭘 한다? 지출 비용과 맞아? 지출 비용과 증가액 두 개를 청구한다. OX. 왜 틀려? 선택이니까 지출 비용이나 그래야지. 이나.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지출 비용하고 증가액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 누가 입증해? 점유자가 입증해. 왜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회복자가 선택해야 돼.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뭐 할 수 있어? 허위하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은 유익비용이 있고 필요비는 없어. 그럼 필요비에서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온다? 계량했다는 말이 나와. 그건 절대로 필요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을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203조는 이것은 절도범이요.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죠. 그때는 203조로 청구를 해. 626조는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626조로 청구를 해. 그러니까 203조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알겠죠? 법률 관계가 없을 때, 그때는 203조, 임차인은 626조, 전세권자는 309조, 310조에서 청구를 해요. 알겠죠? 자기 법에 의해서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말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타주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타주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요? 전세권자 청구 못해요. 임차인 타주 점유죠?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한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왜요? 악의여도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청구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타주 점유임을 불문한다 이 말이죠. 타주 점유자도 비용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주점유자는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자주점유자? 자주점유자. 타주는 청구하는데 자주는 될까 안 될까? 누구? 임대는 타주. 여기 있잖아요. 절도범 무슨 혐의죠? 절도범 무슨 혐의요? 자주인데 절도범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비용은 안 따지고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82번. 유익비 지출 당시 법률관계 등 계약관계의 적법한 권한을 가졌다. 그럼 어떡한다? 그럼 죄송한데요. 줄 읽어봐. 맨 끝에 첫 번째 끝에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들이 적용. 거기까지.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들이 적용. 알겠죠? 626조 임차인이죠?
626조 임차인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요. 203조로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203조로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계약관계 있으면 그리 가. 전세권은 309조, 310조. 임대차는요 626조. 자, 그럼 83번은요 아까 얘기했죠. 유익비에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이죠. 선택을 하죠.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하죠. 누가 증명을 한다? 점유자에게 있다. 점유자. 84번도 마찬가지죠. 점유자에게 있다. 점유자. 85번은 글쎄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요. 별로 없어 보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요. 듣고만 말아 봐봐. 이 말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갑이에요. 갑이 을한테 수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을이 다시 이것도 병한테 이거 또 넘기고 하도급이죠. 하도급 준단 말 들어봤죠? 갑은 을한테 물건을요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을이요 병한테 준 거. 이걸 도급인이고 이걸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비용을요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했어요. 그러면 갑한테 비용을 받을 사람은 도급인이에요, 수급인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갑한테 돈을 받을 사람은 을이다, 병이다? 여러분 건물 건축 안 해봤어요? 알겠죠? 갑은 을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갑은 을한테 돈 주면 병이 을한테 가서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봐봐. 거기 보면 유효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병이 을로부터 제3자 갑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래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 수리병 청구로 누구만 한다? 도급인만 하는 것이다. 수급인은요 도급인한테 달라가고 도급인은요 갑한테 달라가고. 알겠죠? 그래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도급인이다. 이해됐죠? 자, 85번은 안 봐도 되고요. 86번은 과실을 취득한 때는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실을 취득하죠? 지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따서 원래는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도 지출한 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아니라고 바꿔놓은 거란 말이죠. 왜 아니다? 아까 선의점이자 뭐는 취득 못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그래서 그게 선의점이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왜? 과실을 수취했단 말이 선의점이자죠? 선의점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다 됐죠? 자, 박스 안에 봐봐요. 타주점자도 비용상환을 인정될 수 있다. 누구죠? 전세권자, 임차인. 유익비는 다 청구하죠? 전세권자나 임차인 청구할 수 있다. 선의가 과실을 취득하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아기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아기는 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아기는 과실을 수취 못하니까 당연히 청구하고 특별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다 청구하니까 그냥 필요비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선의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는데 특별 필요비는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점자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를 다 청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아기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근데 여기다 선의는 그럼 틀린 거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자 점유의 침탈은 뭘 침탈이라고 그래? 절도, 강도 아닌 것 두 가지. 사기 안 돼. 그 다음 또 하나 임의로 사기 또는 임의로 이전했다. 임의로 그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침탈 당한 날이에요? 당한 사실을 안 날이에요? 당한 날로부터. 침탈 말고 침탈은 반환이에요? 침탈 말고 침해를 받아. 그걸 방해제거라고 그래요. 방해제거는 뭐죠? 미시예요? 또는이에요? 미시예요? 미시예요?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또는 뭐가 또는이에요? 예방할 때 염려죠. 염려.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몇 년 안에? 그러면 큰일 나. 언제 문을 열지 모르니까 예방은 재직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럼 이건 맞아요? 염려가 있을 때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요? 왜 X죠? 그럼 안 되죠? 그럼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 돼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 왜요? 염려는 아직 침해가 없죠?
아직 침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 1년 그러면 안 돼.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및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방에는 세 가지가 안 돼. 그냥 바꾸기가 제일 쉽죠. 및 나오면 안 되고 1년 나오면 안 되고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1년이라는 규정이 없다. 알겠죠? 세 가지. 자, 상린관계요. 상린관계 여기서 한번 볼까요? 뭐 여수죠. 여수 남문물이죠. 남문물이요. 그냥 달라가면 안 돼. 돈 줄 테니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보상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8번은요. 여러분 봐봐. 토지하고 주택이 있는데요. 남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청구해야 돼. 만약에 승낙 안 하면 판결로 가름해. 토지는 청구해. 승낙 안 하면 판결로 가름해. 주거는 청구, 너는 안 되니까 청구할 수 있어. 우리 보면 남의 먹고 가라고 하잖아요.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 남의 먹고 가라고. 알겠죠? 그래서 네 집 가도 되니? 남의 먹으러 와? 그러면 청구해. 그러면 가. 근데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지 말라고 하네.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 알겠죠? 안 돼. 판결로 안 돼. 그냥 정확하게. 건물은 판결로 안 돼. 토지는 판결로 돼. 그러면 남의 땅을 임의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뭘 해야 돼? 청구해야 돼. 청구.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고지 소유자가요, 소통하기 위해서 저지의 물을 통과하고 싶어. 그러면 저지의 물을 뚫고, 이렇게 뚫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를 보상해야 되겠죠. 자, 주의토의 토용권이 지금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있죠, 지금요? 작년 올해요? 국가고시는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주의토의 토용권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의토의 토용권은 별거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고요. 먼저, 일부 양도 공유물 분할이죠. 일부 양도나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일부 양도나 분할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 승계인은 유상.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 승계인은 유상. 이거 정확히 하나 알고 꼭 치면 꼭 나와 이것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이 을은 소유자죠. 소유자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소유자를 대위해서 상린관계를 주장한다. 직접 주장한다. 직접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을 통행권자고 통행지 소유자고. 그러니까 길을 내라면요, 비용을요, 통행권자가 내야 돼요? 통행지 소유자가 내야 돼요? 이런 봐봐. 이 사람을 통행권자, 걸어다니니까 통행권자. 통행하는 것의 땅 주인, 통행지 소유자. 이 사람은 통행권자. 남의 땅을 걸어다니까 통행권자가 돈을 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미 길이 있으면 더 이상요, 통행권은 없어지고요. 알겠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여기에 온천이 개발돼서 온천이, 그러면 옮겨달라고 할 수는 있고요. 미리 청구한다, 장차. 미리 장차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요. 과거에 있던 것이 너무나 좁다. 다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축법에 3회타로 되어 있죠? 그러면 3회타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하지 않아도 돼. 현재 이용상에 맞게 하면 돼. 알겠죠? 우리가 통행권을 주장함으로써요, 상대방한테 주거의 자유가 약간 침해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길 걸어다녀 보면. 알겠죠? 남의 집을 통해서 들어다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통행권 주장을 위해서 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OX. 여러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맨 위가 헌법이죠. 헌법에요, 주거의 자유가 있어. 알겠죠? 우리가요, 여기 민법이죠. 민법. 이 민법의 법률이죠. 통행권이 있어. 어디가 더 높아? 헌법이 더 높죠. 그래서 통행권을 주장한다면서 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 만약에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것 만나봐봐요. 내가 이쪽으로 길을 내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길을 내달라고 했더니 자꾸 이쪽으로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길을 내기로 했는데 보니까요, 자기가요, 좀 1년 전에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허가받은 적법한 건축물이 있어. 여기가 길을 내기로 했는데 둘이 합의를 했는데, 그럼 이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니까 철거한다 이 말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통행권이라는 것은 권리라고요, 권리. 그런데 이쪽이 내도 되는데 굳이 이쪽이 내기로 했으면 통행하려고 하니까 방해물이 있어, 없어? 아무리 그것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쪽으로 했어야죠. 굳이 이쪽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법한 허가받은 건축물일지라도 철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 90번 분할.
분할로 인해서 분할,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줄고, 첫 번째로 맨 끝에 봐봐.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해, 거기를 줄고 봐. 맨 끝에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해, 이 말이죠. 분할 당사자간, 이 말이죠. 이 말이 분할 당사자간.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91번 무상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알겠죠? 특정 승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일반. 매도인이요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등기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아까랑 똑같아. 매도인이요 을한테 팔고요, 매수인이요 미등기로 지금 뭐라고 했죠? 점유하고 있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토지는 어떻게 하죠?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뭐죠? 지적공부 속에 뭐 들어있어? 지적도, 임야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확정된다. 이렇게. 토지가 포락됐다. 소유권은 영원히 소멸한다. 그 다음에 도급계약에서요, 신축 건물을 수급인이요 도급인에게 기속하기로 합의했죠. 누가 소유자다? 도급인이 소유자다. 도급인이 소유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도급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여러 명일 때는 어떤다? 그 사람의 공동계약, 합의에 따르는 거예요. 지분을 어떻게 나눈다?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공동도급인의 합의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9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방해는 뭐죠? 방해는 결과에요, 지속되고 있어야 돼.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침해다. 방해 결과, 그럼 뭐로 간다? 손해배상.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요, 이제 취득시효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상린관계에서 별로 이제, 크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요, 우리는 상린관계가 법조에 많아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제거 청구의 임의로 나무 가지는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경계표 담을 설치하는 비용은 어떻게?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OX. 설치 비용은 공동 비용으로. 설치 비용은 공동, 그러니까 공유라고 그래. 측량 비용이 토지 면적에 비례. 측량이 토지 면적에 비례. 알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 만약에 1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직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야. 그러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되거나 둘 중에 하나. 경과하거나 완성되거나 둘 중에 하나. 더 이상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이렇게. 자, 취득시효 한번 봐봐. 여러분, 취득시효는요, 잠깐 설명을 해요. 여기 취득시효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가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점유가 이렇게 있죠. 점유가 있으면 여기 갑이고 여기 을이죠. 이걸 뭐란다? 기산점이죠. 그러면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0년 됐죠? 20년 되면 여기서 법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법정 채권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알겠죠? 법에 의해서 등기 청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점유 기산점 개시 시에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니까 보존 등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편의상 이전 등기를 하고요. 이전 등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법정 채권인데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했다.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즉시로 소멸을 해. 누구한테 포기한다? 누구한테? 진정한 권리자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이 말이죠. 등기했을 때 소급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미등기 현재 등기를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해서 갑이 을한테, 갑이요 을에게요 토지를 인도해 달라거나 부당이득 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20년 돼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딱 청구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원래 진짜 소유자는 A고요. A. 그 다음에 2번요. 갑의 등기는 위조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5대 위조니까.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을은 누구를? A를 뭘 해서? 대위에서 갑의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말소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있죠.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권이 있죠. 이 등기 청권을 병에게 양도했어.
그럼 병한테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해야 돼요? 통지 플러스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만 있어야 돼? 승낙까지 있어야 돼?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매매라든가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점유, 취득, 시효에 있어서는 뭐만 하면 돼? 통지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되고. 20년 했죠? 20년이 된 상태에서 의리 이걸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점유를 넘겼어. 점유를. 그러면 이 병은요 의뢰 권리를 갑에게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잘못 나가지고 그래서 전체 다 맞게 해가지고요 전부 정답으로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죠. 등기가 갑이죠. 여기가 점유죠. 점유가 을이죠. 을 이렇게 등기 갑이고 점유 을이다 이 말이지. 자, 이제 여기서요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됐죠? 그러면 등기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어, 없어? 채권 채무관계는 있어, 없어?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이 나와.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갑이요 을이 2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알고 넘겼다, 모르고 넘겼다. 알고 넘기면 불법행위, 모르고 넘기면 적법이다. 그럼 어떻게 알았단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 을로부터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받은 갑이,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행사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갑은 을이 20년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받은 갑이 병한테 넘겼다, 불법행위. 모르고 넘겼다, 적법행위. 그래서 그러면 병한테 넘어가죠?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도 여전히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항하지 못할 뿐이에요.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대항하지 못해.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다시 갑에게 등기가 복귀가 된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복귀 안 되면 다시 몇 년? 다시 20년이다. 20년이 되기 전에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갔다. 갑에서 병으로 몇 년 참아? 3년. 그래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병은 을이 20년이 된 것을 알고 등기해서 알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무슨 말이 있으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무효가 돼.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고. 적극 가담 말. 알고 해도 소유권 취득해. 여기는 갑은 알고 넘기면 불법행위, 병은 알고 해도 이중매매가 똑같아. 이중매매. 소유권 취득. 적극 가담하면 무효. 알겠죠? 무효.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문제 봐. 자, 문제 치드시오요. 거기 보면, 자, 세 번째 줄 한번 여기 보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한 자는 줄고 민법 245조 1항에 의하여, 줄궜어요 거기? 245조. 왜냐면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 1항에 의하여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자, 245조 제1항이 다 써. 그것을 법정채권이다. 법에 의해서 청구권이 나온 것이다. 법에 의해서 그것을 법정채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점유를 상실 동그라미, 상실 그러면 10년. 세 번째 줄 점유 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10년이라고. 시효 이익의 포기 줄고 즉시 소멸. 근데 포기가 아니란 동그라미, 아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있어야 돼? 10년 이렇게. 자, 우리가 98번요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봐. 98번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 여기 봐요. 이런 명의신탁을 해지했단 말이 무슨 말이지? 명의신탁을 해지했단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였어, 무효였어? 유효였으니까 해지하죠. 유효였으니까 해지하는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요 언제나 신탁자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그런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얘가요 신탁자잖아요. 그러면 얘가 점유자잖아요. 그럼 여기요 병이 노 수탁자고요. 얘가요 신탁자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 수탁자고, 그러면요 이 점유자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명의신탁이 지금 유효잖아요. 유효일 때는 제3자와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그런데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잖아요. 해지가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해지가 돼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요,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왜? 소유자가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98 보면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맨 끝에 명의 신탁이 해지 동그라미 유효일 경우 이렇게 유효일 경우에 해지되죠. 그냥 해지 안 돼. 그래서 이 정도 명의 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돼. 뭐가요? 소유권이. 소유 명의가 이전되죠. 이전. 그러면 맨 끝에 점유자는 그에 대해 그가 누구죠? 새로운 수탁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똑바로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요, 새로운 수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요, 글쎄요, 나오기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나왔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길게 안 나왔어. 알겠죠? 짧게 나오니까요. 자, 99번요. 갑이 을 명의 X 토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시효 완성했죠? 1번. 갑이 을에게 등기를 청구한 후 줄거봐. 그러면 을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을이 알고 난 후 병에게 처분. 그래서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완성되기 전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완성되고 난 후에요 본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은 병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아니 이건 여러분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읽으면서 봐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0년이 되기 전에 20년이죠. 여기에서 가등기가 있었어요. 가등기.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본등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건 이제 뭐예요? 순위는 언제부터? 가등기.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때 물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취득한 거예요.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20년이 되기 전에 있었는데 본등기는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소유자냐 아니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한다? 본등기 시. 아까 말했죠. 사회행위,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가등기 시. 알겠죠?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 시. 그래서 물권 변동, 본등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등기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하여 완성 후에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를 승계한 정. 아까 점유 승계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 점유 승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청구. 시효 완성자를 어떻게?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대위해서 청구. 자, 99번이요. 1번인가요? 아니요. 박스 안에 1번. 비법인 사단은 시효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비법인 사단도 될 수 있고 다 돼. 그러니까 주체는 뭐냐? 시효 취득의 주체는 온 동네가 다 돼. 자, 2번.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등기한 자가 그랬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러면 자주평온 공연 뭐가 있어야 돼? 줄과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죠? 소유권 취득에. 재밌는 말 나왔죠? 여기서 과실 없이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는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이렇게. 3번. 몇 년? 10년. 소유의사 평온 공연이죠? 동산 동그라미 동산. 그러면 취득시효를 해. 그래서 옆면 끝에다가 선의 무과실 플러스 5년. 선의 무과실이면 5년이에요.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 없으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알겠죠? 자, 선의 무과실 몇 년? 5년.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없으면 동산은 몇 년? 10년. 자, 부동산에서 등기부는요,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몇 년? 10년.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몇 년? 20년. 2배다 이 말이죠. 공유 지분 줄고 공유 지분
지분도 등기에 등기. 그래서 일단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 죄송해요. 집합금으로 공용 부분 줄고 공용 부분. 공용 부분. 공용 부분 빡셌어요? 공용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용 부분은 안 돼. 알겠죠? 뭐는 되는데 지분은 되는데. 자, 그다음에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알고 처분했죠? 시효가 완성을 알고 처분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이렇게. 제3자. 그런데 제3자가 뭘 했다? 적극가담.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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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적극가담은 추인해요. 못해요? 추인 못하는 것 세 가지. 시작.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자, 추인이 되는 건 네 가지.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후 차고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후 그럼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 무효니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다시 추인이 안 되는 거 107조 되는 거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으로 취소된 경우 이렇게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자, 한번 봐봐요. 선의취득은요 다른 시험에는 다 나오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료.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딱 필요한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딱 알면 돼요. 자, 먼저 점유권과 유치권은요 선의취득을 못해요. 왜요? 뭐를 먼저 써? 선의취득 줄 긋고 써. 거기다가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근데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요 무슨 속기자 시험 치러 왔어요? 한번 봐봐.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지금 점유권. 거래했어 안 했어? 거래했어 안 했어? 그래서요 선의취득이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요 법정이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거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자, 101번은 점유계정 암계. 점유계정은 맨 끝에 선의취득을 못해. 점유계정 중에 별안하고 그 다음에 102번도 별안해. 101, 102 좀 있으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일단 점유계정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의취득은요 평온공연 선의무과실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 선의무과실이 언제까지 선의무과실이냐? 언제까지?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인데 빠를 때까지 늦을 때까지 그만 딱 하면 돼. 늦을 때까지. 합의가 인도보다 빠르다. 합의가 더 빠르대. 언제까지? 인도시까지. 인도가 합의보다 인도가 빠르다. 언제까지? 합의시까지.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빠를 때 늦을 때 그거 하나 또 중요해. 그 다음에 선의취득은 먼저 104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소유자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전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 속하는 동산은 경매 동그라미. 선의취득은 동산만 돼. 부동산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면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농작물을 매수한 경우 선의취득할 수 있다. OX. 왜? 농작물은 부동산이잖아요. 우리가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이죠? 이건 부동산이라고. 선의취득 절대로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경매, 매매, 교환, 증여. 경매, 매매, 교환, 증여를 거래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의취득이 돼.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상속, 합병, 포괄유종. 상속, 합병, 포괄유종. 그건 거래이다 아니다? 아니죠. 요즘 어린 것들은요 상속을 거래로 보는 애들이 있죠 가끔. 알겠죠? 1번 자동차는 선의취득이 자동차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선의취득할 수? 알아가니까 안 된다고 돼 있네. 알겠죠?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장비를 뭐라고 그래? 부동산이야.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준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2번 별안에 연립주택 입주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입주권 안 돼. 그 다음에 경매 된다 안 된다? 된다. 경매하고 또 뭐하고 된다고 그랬어? 매매, 교환, 증여. 경매, 매매, 교환, 증여. 뭐가 안 돼?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안 돼.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있어야 돼?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상속 안 돼.
5번에 점유계정 된다 안 된다? 안 돼. 6번에 점유계정 된다 안 된다? 안 돼. 선의취득은요 두 가지만 돼. 질권하고, 그래서 타주점이죠. 소유권하고 자주점요. 소유권과 질권만 돼. 선의취득은 소유권과 질권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시험에 이게 났어요. 우리 선의취득에서요,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OX. 저당권은 오로지 부동산에만 설치해. 부동산에만. 그럼 우리는 질권 뭐죠?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질권은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동산 질권이 돼.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선의취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8번 경매는 뭐다? 거래다. 경매되죠? 경매는 거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번은 봐봐. 뭐죠? 그 도품 및 유실물이죠. 도품 및 유실물 이거 다 알아야 돼. 또 도품 및 도품에 대해서 뭘 들어간다? 절도, 강도. 안 되는 걸 알아야지. 안 되는 거. 도품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이게 선의취득은 몇 가지만 딱 알면 돼요. 다른 건 다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시험처럼 이렇게 자주 나온 것들은 구석구석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뭐 거의 10년째 지금 안 나오고 있어. 만약 올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계정 된다 안 된다? 점유계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입주권 된다 안 된다? 이거 봐봐. 권리잖아. 권리.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된다? 우리가 뭐죠? 물권적 합의와 인도시까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은. 언제까지?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빠를 때 늦을 때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여기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있어.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있다고. 유실물. 여기서 도품은 뭐를 도품이라고 한다? 절도, 강도만.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점유 보조자, 횡령은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도품이 안 들어가. 또 여기 또 뭐가 빠진다? 뭐가? 금전은 간다 안 간다? 금전도 안 돼. 그래서 금전 빼고, 알겠죠?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에서는 몇 년 이내? 2년, 몇 년? 2년 이내에 대가를 보상하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도품에는 절도, 강도만. 점유 보조 횡령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금전은 2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의취득이에요. 이 정도만 딱 알면 돼. 네 가지 알아보자 할까? 점유계정, 입주권, 그 다음에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겠다? 도품 및 유실물. 도품에는 절도, 강도만. 점유 보조 횡령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금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몇 년 안에 반환 청구한다? 2년 안에. 이렇게 이것만 딱 알아보시면 돼. 자, 부합. 타인이 그의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 여러분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그랬죠?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 그걸 뭐란다? 부합이라고 그래. 부합. 여러분 부합은 뭐란다? 독립성이 없다고. 딱 암기해야 돼. 독립성이 없다. 뭐다? 구성부분이다. 구성은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거래의 객체가 안 돼. 객체가 안 되고 구성부분이고 독립성이 없고 부합이다 이 말이죠. 이걸 다 한마디로 알겠죠? 그래서 가치가 없으면 누구의 소유다? 부동산의 소유죠. 이것을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그래. 저당권은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동일인 소유의 것은요 부합이 아니라고 그랬네. 동일인 소유 여러 동산이 섞이는 것이 부합이 아니라고 그랬네. 왜 부합이 아니라고 그랬을까? 동일인 소유가 여러 개가 섞이죠? 그럼 이거 부합이 아니라잖아요. 왜 부합이 아닐까? 자, 여기 봐. 우리가 이러면 원시취득 뭐가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은 뭐가? 건물의 신축, 또 취득시용, 그 다음에 방금 했잖아요. 선의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매장물 발견, 또 첨부는 뭐가 있어? 부합, 혼화, 가공. 이게 원시취득이라니까 이게요. 지금 내가 무슨 취득이라 지금 자꾸 뭐라고 그랬어? 원시취득. 내가 처음으로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려면 그 취득할 것이 내 게 돼야 돼? 남의 게 돼야 돼? 예? 내 걸 내가 취득한다고 그래? 남의 것이 내게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원시취득 아니에요. 남의 물건인데 그게 내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합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소유물이 부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이 부합이 돼. 내가 내 금반지에다가요
내가 내 거 다이아몬드로 붙여놓고요, 이거 합성물이 가는데요, 나 오늘 부합했다. 그러면 또라이라 가죠, 그거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다이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가요, 금반지를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금반지 리링에다가요, 다이아몬드를 딱 붙이고 나서, 야, 이것은 다이아가 훨씬 더 비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시 취득은 어때요? 자기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원시 취득한다잖아요. 이미 자기 소유는 이미 자기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 몇 번이죠, 근데? 109번은요. 자연적 위적. 자연적은 뭐죠? 이번에 산사태. 되죠? 자, 110번요. 부합이란 거 뭐죠? 부합은 봐봐. 그 부합은 맨 끝에 봐봐.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게 돼 있죠. 봐봐. 부합은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 있죠. 분리 복구 금지가 돼 있죠. 분리 복구 불가능이죠. 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부합이라는 것은 분리 복구가 안 된다.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것을 부합이라고 하고, 그것은 분리 복구 안 되니까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독립성이 없죠. 달라붙었으니까 구성 부분이죠. 알겠죠? 구성 부분 이렇게. 알겠죠? 이 어린애들 봐봐. 어린애들 애를 막 이제 막 애를 낳으면요, 이 아이는요 엄마의 껌딱지 딱 붙어 있죠. 그럼 뭐 얘가 태어났는데 얘는요 구성 부분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엄마가요. 알겠죠? 얘가 어느 정도 크면은요 얘가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하죠. 그때 이제 독립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요, 얘가요 내 말만 들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할 때, 알겠죠? 충격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 부합 뭐 분리복구가 안 된다. 알겠죠? 독립성 분리복구가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그 물건이 뭐죠? 부합물이죠. 부합물. 부합물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부동산 애유부합이죠. 자, 111번은요 맨 끝에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뭐가 정해졌다? 규약. 분리가 가능하도록 규약. 그래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대지 사용권. 완전 전유 부분. 전유 부분하고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요. 대지 사용권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되죠? 그런데 규약으로 말 수 있다? 분리할 수 있어, 규약으로. 그럼 만약에 분리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지권 등기해야 돼. 대지권 등기가 되면 분리 절대 안 돼. 다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가 안 돼. 규약으로 분리할 수 있어. 다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가 안 돼. 규약으로 분리할 수 있어. 알았죠? 규약으로. 근데 분리 절대로 못하게 대지권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다시. 거기 뭐라 하죠?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 있네, 규약? 그러면요,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적 압류나 가압류는요,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럼 만약 이런 말이 없으면 원래는 미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2번은요, 우리가 이제 그 증축된 부분이죠.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무조건 미치는데요. 그것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됐냐 안 됐냐 안 따져.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에 가서 배우겠지만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불문하고, 부합물하고 종물의 무조건만 다 미치고, 경매 목적물 평가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따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113번은요 맨 끝에 한번 봐봐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그래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매수인은요 대지 지분권도 함께 취득해.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고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죠. 이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취득한다. 거기까지만. 자, 밑에 박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러면 밑에 봐봐. 맨 끝에 봐봐. 그죠? 맨 끝에.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거기 빡 가로묶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거기까지 가로묶어. 그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를 해. 그 지금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잖아요. 있으면 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다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부합 당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주된 동산. 알겠죠?
가공. 누구한테 간다? 원재료의 소유자. 그래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가공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공동소유가 얼마나 되죠? 자, 공동소유용 얼마 안 되니까 보도하죠. 소유권까지니까요. 자, 공동소유용 이런 봐. 여기 공동소유 여기 다른 것들은 여러분요 말로 다 돼. 말로 공동소유는. 그런데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요 항상 무슨 말이 딱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으면 이게 공유자 간인지 제3자 간 제3자가 있는지 이걸 빨리 봐야 돼. 그러니까 갑과 을이다. 그럼 병은 제3자잖아요. 알겠죠? 갑과 을이다. 그럼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빨리 봐야 돼. 그러면 끝이야. 사례형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분이 3분의 2다, 3분의 2다. 이게 문제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공유에서. 그러면 딱 이 두 가지만 빨리 봐. 공유자 간이죠. 공유자 간에는 뭐가 있다?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임대라든가 쭉 있는데 그거 말고 점유하고 등기만 먼저 봐. 점유하고 등기만. 여기서 제3자도 점유하고 등기. 이런 생각을 해봐.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점유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제3자가 점유한다, 제3자가 등기다. 그럼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되고 불법이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점유면은 각자가 전부 반환을 청구하고, 알겠죠? 무효인 경우는요, 등기는요, 각자가 전부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는 점유고 여기는 등기라고 돼 있죠. 공유자 간이죠. 공유자 간에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돼야 돼? 과반수가 돼야 돼. 과반수. 그럼 여기서는요 3분의 2가 점유한 경우 있고 3분의 1이 점유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3분의 2가 점유하면 적법이죠. 적법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 비율로 뭘 한다?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해. 지분 비율로. 그런데요 3분의 1이다.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불법이면 다른 3분의 1 지분권자가 3분의 1이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3분의 1 소수가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된다면 안 된다. 소수가 소수한테 반환 청구 안 돼. 얘가 3분의 1이 불법점이죠? 그러면 얘도 지금 3분의 1 병이 지금 불법점이죠? 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데 과반수가 있다. 과반수가 정이 만약에 과반수다. 과반수는 반환을 청구해요. 알겠죠? 그런데 반환 청구를 못하고 뭘 청구할 수 있다?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너 나가라. 농사 짓지 마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요 제3자고 공유자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등기부상의 지분하고 실제 지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공유자들끼리 뭐라 하죠? 공유자들끼리 공유물 분할하죠.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할 때는 뭐로 간다?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지분대로. 알겠죠? 임대 준다. 임대. 월세를 준다 이 말이죠. 임대를 줄 때는 뭐로 간다?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임대를 누가 준다? 공유자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유자들끼리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존행위다, 관리행위다, 처분 변경을 할 때 이것은 뭐냐? 공유물, 물건에 대해서 보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지분권을.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먼저 알면서 지금부터 봐. 자, 1번 갑과 을이 병과 함께 각 토지를 3분의 1씩이죠. 그래서 3분의 1씩이면요 을은 갑은요 보존행위를 이유로 을 명의의 3분의 1에 대해서 정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느끼죠. 잘 봐.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봐야죠. 여기요 공유죠. 공유하고 합유가 있죠. 합유가 있고 공유해서 지분 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분 공유물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고 공유물이 있죠. 지분 처분, 공유물 처분, 지분 처분, 공유 처분. 공유해서 지분 처분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전원의 동의로 해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합유는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왜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는데요 병의 지분이 3분의 1인데요 이것을요 정이란 놈이
3분의 1을 이 등기는 무효요. 무효인 등기를 가져간 거예요. 병이요. 정이 병의 지분은 각자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존행위는 아까 얘기했죠. 보존행위는 공유, 물건에 대해서 보존한다 이 말이지. 공유, 지분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지분은 소유권과 똑같아.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 정한테 갔죠? 그럼 정한테 말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오직 병만 말소를 청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나 을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에 관한 거예요? 지분에 관한 거죠. 지분은 각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3분의 1에 대해서 을게 정한테 갔죠? 을게? 그러면 정한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누구다? 을이다. 을이다. 그래서 정이 X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정이 X 전부에 관해서 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누구라미? 갑은 그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서 없어. 갑은 X 없다. 갑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 없다. 알겠죠? 왜요? 지금 을의 것 3분의 1이죠. 그래서 누가 청구한다? 을이 전부의 말소를. 그래서 갑을 지금 안 바꿔놨네요. 갑을 을로 바꿔야 돼. 갑을 을로 바꾸라고. 을은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갑은 된다 안 돼. 116 지분은 균등으로서 추정하고요. 다른 공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 못해. 그 말은 전원의 동의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118번요. 일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 줄긋고 공유 지분 이전 듣기 그런 뭔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것은 알겠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당사자들 간에는 구분 소유죠. 각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본다? 공유로 봐. 공유. 그런데 제3자의 방향이 있죠? 거기다 써 공유로 본다. 공유로 보니까 공유자는 누구죠? 각자는 전체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3분의 1이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3분의 2죠. 그 사람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이퀄 적법한 임차인이죠. 적법한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아파트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분할이 안 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공용 부분하고 또 뭐하고? 경계표 담하고 분할 청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121번은요. 이미 분할에 관한 줄과 이미 협의가 성립이죠. 이미 우리는 재판상 분할은 언제 재판상 분할한다? 재판상 분할은요. 협의상 분할이죠. 협의상 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해. 협의상 분할이 안 되면 그때 재판상 분할을 한다고.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되면 절대로 재판상 분할 못 해요.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의 원칙. 현물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하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은 판결로 의하면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뭐가 이러지만 조정이 있으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협의는 뭐지? 협의는 계약이죠. 협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이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봐봐. 다시 이미 협의가 성립했다.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협의가 됐는데 다시 서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분할해서 122번 조정이 생깁니다. 조정 맨 끝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123번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조정은. 박스 1번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죠. 공유자는 각자가 지분 처분 줄 것이고 각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수익 줄고 사용수익은 공유에서는 지분의 비율이 잡혀가 지분의 비율.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아파트 공용 부분은요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해. 그 다음에
2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한 것 같은데. 처분 변경할 수 없다. 관리는 공유자의 아니에요. 지분의 과반수. 4번은요.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을 해요. 5번은요.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공유자 중 일부니까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지분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 3으로 봐. 그러면 소수죠. 소수가 점유하니까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가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하는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돈이죠. 돈이니까 어떻게 청구한다?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자, 6번은요. 제3자가 무효인 등기, 제3자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각자 공유자 중 1인을 말하면 각자 전부 동그라미 말소 청구. 우리가 공유물 분할하죠.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 이것은 법조문인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자, 3번은요.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2죠. 자, 1번 을의 병에 대한 임대. 을이 얼마? 3분의 2죠. 병에 대한 임대. 적법 불법? 적법. 2번 병은 갑에 대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한테 부담한다? 을에게 부담한다. 을에게. 그러면요. 갑은 여기요. 갑은 을은 너 지금 3분의 2죠? 을에게죠? 을에게 지금 부담하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써봐. 맨 끝에다가 갑은 을에게 지분 비율로 청구해. 3번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 을하고 정 사이의 매매계약. 을이 있으면 3분의 2죠? 3분의 2인데 을이요 정하고 계약을 했다고 돼 있죠. 문제에서 계약을 했다. 임대하고 나서 계약을 했다고 돼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3분의 2밖에 안 되죠. 계약을 했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우리는 타인 소유물 계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요. 갑이 X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청구에 소송을 제기했죠. 갑이. 그러냐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출고.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맨 끝에 합리적 분할을 하면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자유재량이라고. 혹시 여러분요 공법에서 재량행위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자, 그럼 5번은요. 갑이 몇 년 이상? 줄과 1년 이상. 1년 이상 관리비용 그따 의무 이행을 지체하죠. 상당 가격으로 갑의 동그라미 지분 동그라미 맨 끝에 매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그것을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지분 매수 청구권. 알죠? 그건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요즘은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합의하고 총류인데 합의는요 작년 2019년에 났죠. 작년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총류가 나오기는 약간요 합의가 나오기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읽어보면 합의자 1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가 돼. 왜요? 왜 무효가 되죠? 합의는 지분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합의자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 앞으로 다 등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을하고 병은 갑한테 자기 거를 명의를 신탁한 것과 똑같아. 명의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알겠죠? 무효도. 그래서 이것은 무효인 등기이므로 이렇게. 알겠죠? 다른 합의자는 명의자인 합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와 말소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알겠죠? 새로이 합의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다시 등기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해야 돼? 세 사람이 해야 돼? 세 사람이. 그래서 그 등기 없애고 다시 우리 세 사람으로 등기하자. 보존 등기를 이렇게. 합의물 분할 된다 안 된다? 합의를 분할 안 돼. 조합체가 해산되죠? 해산되면 종료가 돼. 해산으로 종료가 되죠? 그럼 이때 합의물을 분할을 해요. 이때는 청구할 수 있잖아요. 끝났으니까. 합의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 아까 얘기했죠? 몇 번하고 똑같아요? 124번하고 똑같아. 한 명이 보존 등기 했죠? 그럼 이것은 우리 세 사람이 같이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반드시. 한 사람의 등기 가져갔으니까 을하고 병은 갑에게 뭐 한 거랑 똑같아? 명의를 신탁하는 거와 똑같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무효이다. 그래서 그 한자 등기한 사람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자, 그럼 총유.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박스 안에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동원 목적 그러면 조합재산이죠? 합의죠?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 등기를 했다.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 등기를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원래 이러면 합의는요, 지분 등기 하도록 돼 있어?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하지 못하고 합의라는 취지만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공유 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가해서 뭐 한 것이다? 명의신탁. 알겠죠? 명의신탁한 것이라니까. 그죠? 자, 총료. 공유물의 보존에 뭐 저거 돼 있죠? 자, 필요 없고. 자요, 첫 번째 끝에 갑 종중의 종중원들은 그 종중원들의 총료에 속하는 엑스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우리가 총유물의 보존이죠? 총유물의 보존은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단독이니 각자니 과반수니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단독으로 그러면 안 돼. 과반수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지분이 없으니까. 보존행위를 어떻게 한다? 전원의 이름으로 또는 단체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총유물의 관리 129번 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된다.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요. 여기 뭐 1번이요. 1번이 다른 시험에 지금 계속 한 서너 번 나왔단 말이죠. 아직 우리 안 나왔어. 1번은. 나머지는 한 거예요. 2번 봐봐. 종중 소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지게 소송? 종중은 뭐예요? 총유죠? 보존행위죠? 필요 없어. 보존은 어때요? 공유하고 합의는 보존행위를 어떻게 한다? 각자가 죠. 각자. 그런데 총유는요, 지분이 있어 없어? 없죠? 보존행위를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를. 알겠죠? 각자 그러면 큰일 나. 사원총회 결의. 종중 결의를 거쳐 이렇게. 전원의 당사자 또는 종중 명의로. 전원이 당사자 또는 종중 명의로 해야 돼. 반드시 단체 이름으로. 자, 1번 봐봐. 1번. 이러면요, 우리가 총유 있죠? 총유? 총유의 경우는 처분이나 변경 같은 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것은 뭘 해야 돼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혹시 민법 총칙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의무부담행위는 누가 하죠? 채권행위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죠? 의무부담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누구든지. 569조.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첫 시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봐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죠. 빌리는데 내가 보증을 쓴다 이 말이죠. 내가 보증을 쓰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A가 B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조합이 빌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A가 B한테 돈을 빌리니까 의무자죠. 여기에 내가 보증을 쓸 수 있는가? 재건축 조합이. 보증을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까 말했죠. 종중 땅을요, 총유인 재산을요, 처분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의무 부담은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무 부담행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비법인 사단이 총유죠. 금전 채무로 보증 동그라미. 그것은 의무 부담행위죠. 이건 의무 부담이지 관리나 처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의무 부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할 수 있죠. 각자가. 알겠죠? 누구든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지 알겠죠? 의무 부담행위는 누구든지. 그래서 아직 총유에서는요, 이게 지금 1번이 지금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종중에 뭐 필요 없어. 등기가 무효인 등기 필요 없어. 무조건 하려면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 합의에서요,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그 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합의 등기에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에서는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합의하고 공유는 둘 다 뭘 가지고 있죠? 지분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둘 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유에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고,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고,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잖아요. 똑같아. 합의도 지분이 있죠? 합의도 똑같아. 보존행위는 각자가,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처분 변경은 전원. 그런데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총유는 보존행위를 각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규약이나 계약에 따르고 약정에 따르고, 만약 그게 없죠? 사원총회 결의로 무조건 해야 돼. 사원총회 결의. 알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 총유에서 하나는
종중이나 교회가 총의 결의 없이 종종재산이나 교회 재산을 처분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표현대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무효인 경우는 표현대례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종중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총용물을 결의 없이 처분하죠? 그건 무효이므로 표현대례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총유하고요, 공유합의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식사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한 시간을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상권, 밥 먹고 나면요, 지상권 할 때, 식사하고 나서 안 되니까요, 지상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